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일본에서는 이런 노후 양극화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예, 제가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이 들여다봤는데, 직접 이제 현장도 찾아봤는데, 네. 작년에 정부가 7월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그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서 발표한 걸 보면, 시니어 레지던스조차도 우리나라는 좀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입주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그 고급 평실버 타운이 공급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저급형 그런 고령자 임대 아파트가 정부 주도로 이렇게 지방에 많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중산층을 위한 것이 너무 없다고 정부에서도 이제 요거를 작년 7월에 그 공급 그 단계 전반에 걸치는 그 규제를 좀 대폭 완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를 촉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들여다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니어 레지던스 종류만 해도 14종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예. 네네네. 그래서 그 14종류가 되어 있고, 운영 개소 및 그 세대수를 보면 57,000개 운영 개소가 있고, 세대수도 약 234만 세대. 이렇게 했는데, 14종류가 있지만, 그 가장 그 대표적인 게 8종류가 있는데, 그 공공시설이 4종류, 그 다음에 민간시설이 4종류 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 중에서도 이제 이거는 요금이 개인이 부담하는 요금이 굉장히 싼 거죠. 특별 양호 노인홈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각 지역마다 공공시설이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싸다 보니까 입주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보통 1년 이상 기다리고 좀처럼 입주가 안 되고 너무 가격이 싸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뭐 요양원 비슷한 곳인데 또 입주 조건은 요양 3등급 이상으로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민간 시설로 옮기는 것도 있는데 요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8종류가 있어서 다 이렇게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치매 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아주 그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공공시설은 크게 특별 양호 노인홈, 그 다음에 개호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개호 의료원, 또 자립형 케어하우스 이렇게 나눠져 있고 민간시설, 이게 이제 민간인이 이제 돈을 투자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 시니어 레지던스를. 근데 대표적인 민간시설은 개호 가능 유료 노인홈이 있고 주택형 유료 노인홈, 그 다음에 그룹홈이라는 게 있고 서비스 제공 고령자형 주택 이렇게 있는데 이 4가지 종류도 예를 들면 그룹홈은 치매 환자들이 전문적인 그런 돌봄 케어를 받으면서 그 소수의 인원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것도 있고 다 이렇게 종류별로 다 요양 우리나라 같으면 뭐 우리나라하고 조금 요양 등급이 좀 반대예요. 일본은 요양 1등급이 가장 요양 등급이 낮은, 그러니까 혼자서 대부분 다 생활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5등급을 갈수록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이렇고, 이제 한국은 반대예요. 이제 5등급이 가장 요양이 낮은 등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그 입주 조건도 뭐 자립할 수 있는 사람부터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요양 상등급부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다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본이 보면 그 민간이 운영하는 그 개호 가능 유료 노인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스마트폰에 광고 같은 거 보면 요즘은 이제 민간인이 이제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개호 가능 그 유료 노인홈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나와 있냐면은 비즈니스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뭐 인구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국 각각 지방에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대학의 그 근처에 이 그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하는 그 사장님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짓기만 하면
고객이 들어온대요. 야. 이게 민간이 운영하는 건데. 네네. 그래서 그분은 땅도 이제 조금 말하자면 동경보다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땅값도 싸고 해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할 인재가 부족해서 더 이상 못 짓는다는 거죠. 일본이 지금 빨리 저출산 고령화가 와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고령자 시설 중에서도 그 민간시설 운영회사 대기업 3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게 가장 지금 매출액이 높은 회사가 주식회사 니치가칸이라고 해서, 이게 재밌는 게, 원래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학원이었어요. 대학 입시 학원. 그런데 저출산이니까 학원이 더 이상 재미가 없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회사가 손보 케어 주식회사라고 해서, 손해보험 재팬이라고, 혹시 이제 동경에 가시면, 신주쿠에, 서구에 이렇게 특이한 빌딩이 있는데, 이게 한 100년 이상 됐어요. 그 회사 자체는. 근데 그 회사가 자회사로, 손해보험 회사인데,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회사로 이렇게 시니어 레지던스에 진출해서 지금 매출액이 2위고, 그 다음에 3위도 재미있는 게 베네세 스타일 케어 주식회사라고 해서, 이 회사는 또 어떤 회사냐 하면, 원래는 이 회사가 각 대학에, 만약에 저희 대학에서 어떤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학과를 만들지 그러면은 이 회사에는 컨설팅을 다 해줘요. 주변에 있는 고등학생들한테 전부 앙케이트 실시해서 그다음에 교사들한테도 앙케이트 실시해서 이런 과가 있으면 많이 몰릴 것이다 하는 걸 거꾸로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회사인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출산 고령화라서 이 사업이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빨리 해서 지금 엄청 이쪽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1위하고 3위가 교육 쪽이고 2위는 금융 쪽. 이렇게 해서 지금 민간 시설에서 계속 시니어 레지던스를 계속 짓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일본에서 개호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돌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가 2024년 기준으로 7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런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은 234만 명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계속 지어도 계속 건설해도 입주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이거 지금 노후 거주지 정비하는 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해서 2030년까지 고령자 주택 비율을 계속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그럼 일본이 이 정도니까 한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도 작년에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중간에 중산층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가 비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중산층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많이 건설을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추측을 합니다. 사실 일본은 공동주택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호하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니어들이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은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가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레지던스, 우리는 뭐 나라 말로 하면은 그냥 실버타운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훨씬 더 친화적이기 때문에 공동 주거 형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또 배경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 일본인들은, 그래서 제가 방문도 많이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살고 있는 방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목욕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다른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친화적이니까 친화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도 빨리 친해질 것 같아요. 다 같은 노인들이니까. 그렇죠. 아무튼 간에 이 다양한 일본의 민간 시설 중에서 한국에 꼭 필요한 모델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네. 요즘 일본의 시니어 비즈니스 새로운 민간 시설 새로운 트렌드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아까 제가 14종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조금 파생됐다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분양형 시니어 레지던스가 요즘 지금
막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그 자택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그렇게 비싼 그 실버타운 같은 데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그 임차권하고 이용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15년 상각. 네. 그런데 분양형 시니어 레지던스는 자기 집으로 그대로 소유하고 살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똑같이 보통 시니어 레지던스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왜 뭐 혼자 살거나 부부가 살기 때문에 조금 뭐 약 60평방미터니까 뭐 20평도 채 안 되죠. 이런데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게 듀오센이라는 회사에서 이 분양형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1위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얼마나 지금 매출액이 증가하느냐 하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를 기용을 해서 광고 모델로 써서 TV 광고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도쿄 근교를 도쿄 시내 아직 그 중간에는 못하고 땅값이 비싸니까 조금 도쿄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중심으로 지금 현재 15개소 2,866호를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 광고하는 거 보니까 계속 새로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소유권 방식이라서 매각도 되고 본인이 그다음에 상속, 그다음에 임대도 되고 리모델링 다 가능하죠. 그다음에 개호 직원이 돌봄 직원이 24시간 365일 상주를 하고 그다음에 케어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일본인들 온천을 좋아하니까 인공 온천 대욕탕이니까 아주 큰 욕탕이 있습니다. 이 맨션 안에, 네. 아파트 안에.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 삼식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가라오케 룸도 있고, 탁구실, 뭐 당구실, 공공시설도 있고, 모든 시설은 아파트 안에 자기 살고 있는 곳도 그렇지만 전부 베리어 프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노인들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인들한테 식사가 그대로 제공되고, 그 다음에 온천으로 된 욕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소유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요즘 새로운 트렌드로 인기가 있는데, 분양가가 생각보다는 우리 한국 분들이 생각하면 싸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아파트 가격이 올라버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분양가가 한 4억 원 하나로. 그 다음에 관리비하고 수선 적립금이 하나로 한 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식사비 조식 500엔 같으면 뭐 하나로 4,500원, 점심은 한 7,200원, 저녁은 한 8,000원. 이렇게 나오고, 방 2개 있고. 그러니까, 54평방미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좁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7평? 16평 정도? 근데 자기가 소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로운 트렌드. 어제 부부 뭐 둘이 살거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죠. 충분하죠. 네. 네, 충분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있어요, 지금, 일본에. 그러니까 TV에 광고도 막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야, 우리나라 저조건 그대로 들어오면은 네. 정말 인기가 있겠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인기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허용이 안 된다고 해요. 이게 분양형 시니어 레지던스가. 그렇지만 아마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했는 걸 보면 일본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의 정책적인 흐름을 잘 점검을 하면 몇 년 있다가 아마 한국도 이게 규제가 완화가 되면 가능할지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히 자식들한테 상속시켜주고 싶은 게 굉장히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많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는 맞을 것 같은데, 아직 허용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네. 일본 노인들의 생활비 마련하는 네. 법, 아르바이트 하는 법, 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일본에서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시니어 비즈니스 이런 게 있나요? 예, 새롭게 인기 있는 시니어 비즈니스 굉장히 다양한데 조금 특이한 거는 아저씨 대여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앱으로 되어 있는데 네. 들어가면 재미있습니다. 아저씨들 사진이 있고 네. 간단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예를 들면 나는 스페인 사람인데 일본에 15년 거주하고 있어. 그다음에 얼마든지 뭐 당신들 뭐 상담을 해주겠다 이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아저씨는 나는 뭐 360도 그 포지티브한 아저씨야. 그러니까 뭐 이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계속 당신들 뭐 얘기 잘 들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그 고객이 그 20대, 30대 미혼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 고객이고, 그리고 재미있었던 거는 작년에 제가 이걸 조사했을 때는 작년 1월 정도 2시간에 8,000행을 받더라고요. 그럼 1시간에 4,000행이니까 한국 원화로 하면 한 36,000원 정도? 그렇죠. 그럼 2시간 하면 한 72,000원인데 이게 지금 너무 일본에서 그 비슷한 그 업체들이 많이 나는 바람에 경쟁이 돼서 1시간에 1,000행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9,000원으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예를 들면은 어떤 나 이번에 특히 20대 30대인데 이번 주말에 뭐 영화를 가고 싶어 이런데 누구 친구가 갑자기 다 약속이 있다고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영화를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아저씨 대여 서비스에 들어가서 영화를 같이 갈 사람 2시간 대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000행만 주면 한 2만 원도 안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화를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그냥 카페에서 만나서 내 앞에 앉아서 내가 하는 욕만 2시간 들어줘. 그러니까 상사에 대한 욕을 네네. 계속 한다든지 남자친구에 대한 욕을 계속 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이번 주말에 이제 여자 20대 30대인데 나 친구들이 한 5명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난 요리를 할 줄 몰라. 그러면 여기 보면 앱에 들어가 보면 셰프 했다 나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동안 대여를 하면 그 셰프가 와서 어떤 약속 장소에 와서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무슨 요리를 해주고 싶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요리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알겠다. 나하고 같이 마트에 들어가서 시장을 보면서 그 요리하는 방법 다 가르쳐 줄게 2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2시간 빌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1,000행이면 싸지 않습니까? 1시간에 그렇죠. 뭐 네. 9,000원밖에 안 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또 재밌는 거는 1시간에 나는 2만 원 받을 거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다 1,000행씩인데 네네. 어떤 분은. 그래서 네. 알고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니까 현재 회사 대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CEO를. 네네. 그러면 회사 만드는 방법을 내가 2시간 동안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2만 원을 받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일본에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노인들이 한 달에 그러면 생활비를 한 얼마 정도 버는지 좀 알릴 수 있나요? 예. 일본 노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그 생활비가 실제로 받는 연금 자체가 아까 부부 같은 경우는 보통 200만에서 250만 원, 그래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생활비는 한 300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보통 하나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자기 몸이 활동할 수 있는 일주일에 보통 3일에서 4일.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일본에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네. 자전거를 관리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마트에서도 자전거 관리해주고, 사람들이 일단 자전거 타고 가니까, 백화점도 일단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걸 관리하는 곳이 또 역 앞에도 자전거 관리하는 쪽이 있어요. 거기는 거의 100%가 65세 이상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3일, 4일 일을 하는데, 이분들한테도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3, 4일 정도 일해서 보통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집에 가지고 너무나 행복해 하세요. 만족하세요. 난 이 일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 맡기고 또 가고 이럴 때 이제 돌봐주고 하는데 그게 오는 분들이 또 다 시니어드니까 항상 만나는 얼굴이니까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또 얘기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또 같이 하시고 대부분이 나 이거 억지로 해.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네네. 그리고 가끔 이제 회사에서도 조금 연세가 많으셔도 나와서도 일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일을 많이 하지 않고 보통 65세에서 한 70세 정도는 뭐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일을 하시는데 그 이상 70세 이상 된 분들은 보통 한 3일 내지 4일 일을 하시는 분이 많고 보통 50만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